30만 원씩 또 준대요. 엥? 예전에 한 번 받았던 거 말고 또요? 이번엔 전 국민 다 준다는데 진짜일까요? 안녕하세요. 노년복지 전문가 최유빈입니다. 요즘처럼 물가도 오르고 대출이자도 올라서 한 달 한 달 살림 걱정이 커지는 시기, 정부가 다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뉴스를 보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좀 반신반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퍼주기 아냐? 선거 때문 아니야? 이런 생각 드시는 것도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정부가 왜 지금 다시 한번 전국민 지원금을 꺼내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복지 정보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지원금은 단순한 선심 정책이 아니라 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한 응급처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국면에 들어서 있습니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 동안 유예됐던 대출 만기와 이자 상환이 올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크냐면요. 만기 연장된 대출이 약 47조 원, 원리금 유예된 금액이 약 2조 5천억 원입니다. 이 숫자 자체도 무섭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빚을 버티고 있었던 주체들이 대부분 취약계층이라는 점이에요. 자영업자, 고령층, 은퇴가구, 소득이 줄어든 한부모 가정. 이런 분들은 코로나 때 대출로 일단 버텼지만 지금은 장사도 잘 안 되고 금리까지 올라서 빚을 갚기는커녕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한 60대 부부가 연금으로 근근히 살고 있는데 코로나 때 가계 보증금 돌려막느라 빚을 냈다면 이제는 그 이자조차 감당하기가 버거운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꺼내든 카드가 추가 경정 예산, 줄여서 추경입니다. 추경이라는 건 쉽게 말해 정부 예산을 다시 짜서 긴급하게 돈을 풀 수 있도록 하는 특수 예산 구조입니다. 이번에는 그 규모가 약 20조 원에 달할 걸로 보이는데요. 이 안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핵심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은 단순히 돈만 푸는 구조가 아닙니다. 정부는 구조적 지원책, 특히 배드뱅크 시스템 도입까지 검토 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배드뱅크란 채무를 제때 못 갚은 사람들의 빚만 따로 모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이런 걸 주로 기업 부실채권이나 카드사에만 적용했는데 이번에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장기 연체 개인 채무자까지 포함시키는 걸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래된 신용대출, 연체된 원리금 같은 빚을 정부가 대신 인수해서 일부는 탕감하고 이자는 줄여주고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즉, 지원금은 단순한 현금 살포가 아니라 경제위기 진입 직전의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 중 하나인 거예요. 이번 민생지원금도 같은 맥락입니다. 코로나 이후 연속된 물가 상승, 고금리, 경기 침체, 이 3중고 속에서 취약계층의 소비 여력을 회복시키고 내수 경제를 최소한으로라도 살려보기 위한 응급 대응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특히 이번 지원금은 생활비 보전 차원도 있지만 정부가 의도하는 건 지원금을 받으면 그걸 바로 지역에서 쓰게 만드는 소비 진작 효과입니다. 그래서 현금보다는 지역화폐, 선불카드, 카드 포인트 같은 형태로 주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지금 다시 한번 지원금을 꺼낸 이유는 단순히 인기 끌기용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경제 기반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한 마지노선 조치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정책이고 놓치면 손해일 수 있는 지원금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전 국민이란 말이 진짜 전부 포함되는 건지 한 번 더 정확히 짚고 가야겠죠? 다음 장에서는 전국민 지급이라는 말에 숨겨진 구조, 즉 차등 지급의 진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계속 이어서 봐주세요. 2. 진짜 전국민 다 줘요? 차등 지급의 구조. 방금까지 보신 것처럼 이번 민생지원금은 단순한 퍼주기가 아니라
경제위기 대응책의 일환으로 준비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또 하나의 오해가 생깁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면서 왜 누구는 50만 원, 누구는 15만 원이에요? 이거 결국 선별 지급 아니에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정부가 말하는 전국민 지급이 진짜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왜 금액이 사람마다 다르게 지급되는지, 차등 지급의 구조를 이해하시면 훨씬 명확해질 겁니다. 일단 정부는 이번 지원금의 대상자를 전 국민으로 잡고 있습니다. 즉, 특별한 배제 없이 국민 전체가 대상군에는 포함된다는 의미예요.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전 국민 지급이 맞죠. 하지만 금액은 똑같이 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이번 지원금의 구조를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을 혼합한 방식으로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눠졌는지 말씀드릴게요. 1단계는 기본 지급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모든 국민이 받는 최소 금액이에요. 여기서 일반적인 국민은 15만 원, 조금 더 어려운 계층, 예를 들어 차장이나 한부모 가정은 30만 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받게 되는 구조예요. 이 1차 지급은 말 그대로 보편적 지급, 즉 전국민 지급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나서 2단계, 즉 추가 지급이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선별 지급 구조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소득자만 이 2차 지급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약 90%의 국민에게는 10만 원씩 추가 지급을 한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시 말해 2차 지급에서는 소득에 따라 걸러지는 필터가 하나 생기는 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받는 금액이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일반 국민은 1차 15만 원, 2차 10만 원, 총 25만 원. 차상위 한부모 가정은 30만 원, 10만 원 총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 10만 원 총 50만 원. 고소득자는 1차만 해당되어 15만 원. 이렇게 기본 지급은 다 같이, 추가 지급은 소득 기준에 따라 다르게 주는 구조가 이번 정책의 핵심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지죠. 고소득자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이건 대부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부가 과거 지원금 지급 때도 이 기준을 사용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보험료가 35만 원 이상이면 상위 10%에 해당될 수 있고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 종합적인 항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과거의 긴급 재난지원금이나 방역지원금 등에서 고소득자 기준으로 제외됐던 경험이 있다면 이번에도 2차 지급에서 빠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전 국민 지급은 기본적으로 모두가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는 뜻이고 받는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2차 지급은 고소득자만 제외된다는 구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구조는 정부 입장에서도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절충안이에요. 단순한 전국민 일괄 지급 방식은 가성비가 떨어지고 선별 지급만 하면 또 공정성 논란이 커지니까 이번엔 혼합 방식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금액이 작더라도 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청을 놓치면 실제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도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음 장에서는 그렇다면 나는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소득계층별 구체적인 지급 금액을 예시와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3. 나는 얼마 받게 되나요? 계층별 금액 정리. 지금까지 우리는 전 국민이 지급 대상이지만 금액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는 구조를 확인했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차례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 15만 원, 50만 원, 고소득자 제외 같은 단어만 듣고 자신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계층별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로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우선 가장 많은 분들이 포함되는 일반 국민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건 소득이 아주 낮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상위 10%도 아닌 대다수 중산층 가정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1차로 15만원 그리고 2차 지급 대상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10만원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25만원 정도를 받게 되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있고 두 사람 다 직장에 다니긴 하지만 소득이 아주 높지는 않다. 이런 가정은 일반 국민 범주로 분류돼서 25만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은 차상위 계층 또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이분들은 일반 국민보다 조금 더 어려운 상황에 계시다고 판단되는 분들이죠. 정부에서는 이분들에게는 1차 지급에서 30만원을 그리고 2차 지급에서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구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총액으로 보면 40만원입니다. 예를 들면 홀로 아이 둘을 키우는 40대 가장이 있고 소득은 최저생계비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다. 그런 분은 별도의 신청 없이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되어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 계층이 있습니다. 바로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이분들은 소득과 자산이 기준 이하인 경우로 정부의 복지 시스템 내에서 보호받고 있는 계층입니다. 이 경우 1차 지급에서 40만원, 그리고 2차에서도 10만원을 추가로 받아서 총 50만원이 됩니다. 독거노인이나 중장년 단독세대 등 복지수급자로 등록돼 있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 신경 써서 챙기셔야 해요. 그럼 반대로 나는 소득이 꽤 높은 편이다. 연소득이 1억 원 이상이거나 건강보험료를 월 35만원 이상 낸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고소득자로 분류되어 2차 지급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1차 기본금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5만원은 수령 가능합니다. 고소득자라고 해도 완전히 배제되는 건 아니고 추가 지급분만 제외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일반적인 국민은 25만원, 차상위 계층 또는 한부모 가정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 고소득자는 15만원. 이렇게 계층별로 지급 금액이 구체적으로 정리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기준은 대부분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판단되니 가족 단위로 보험료 납부액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지급금은 한 번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1차, 2차로 나눠서 지급되거나 지자체 일정에 따라 시차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왜 덜 들어왔지? 안 들어왔는데요. 하시기 전에 단계별로 지급된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럼 이 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현금인가요? 카드 포인트인가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런 실질적인 지급 방식과 절차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4. 언제 어떻게 받게 되나요? 지급 방식과 일정. 앞에서 말씀드린 금액들 이제 감이 좀 잡히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 지원금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받게 될까요? 내 통장으로 현금이 꽂히는 건가요? 아니면 카드로 뭔가 써야 되는 건가요? 이번 장에서는 지급 방식, 사용처, 신청 절차, 그리고 지급 시기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부터 볼게요. 현금으로 받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금으로 바로 통장에 들어오는 방식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이번에도 과거 재난지원금처럼 지역화폐, 선불카드 또는 카드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왜냐하면 현금으로 줄 경우 바로 저축하거나 부채 상환에 써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용처가 제한된 소비 전용 수단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 동네 마트,
소상공인 가게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몰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어요. 이건 지원금의 목적이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리고 내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각 지자체마다 지급수단이나 사용처 제한 범위는 약간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급이 시작되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기준으로 꼭 확인하셔야 해요. 다음은 신청 방법입니다. 이번에도 크게 두 가지 방식이 병행될 예정입니다. 1. 온라인 신청. 가장 대표적인 건 정부24, 복지로 같은 공공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에요. 본인 인증만 되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고 과거 재난지원금처럼 본인 명의 카드로 자동 연결해서 포인트 지급받는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병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고령자나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분들은 현장 접수 창구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정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처럼 이미 정부 시스템에 등록된 취약계층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이번에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서 기존에 확보된 정보로 최대한 빠르게 지급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단, 주소가 바뀌었거나 수급 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엔 지자체에서 확인이 안 될 수 있으니 이런 분들은 미리 주민센터나 복지 담당 부서에 연락해서 자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한 지급 시기로 넘어가 볼게요. 언제쯤 이 돈을 실제로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정부와 정치권은 6월 말에서 7월 초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빠르면 7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국회 논의가 길어지면 지급이 8월이나 9월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건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정부와 여당 모두 이번엔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대보다는 걱정이 조금 덜한 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급 방식은 현금보다는 지역화폐, 선불카드, 카드포인트 형태가 유력하다. 사용처는 제한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중심 매장 위주로 소비 유도될 것.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 단, 취약계층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될 가능성이 높음. 지급 시기는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9월 전에는 가능성 있음. 단, 국회 추경 통과가 선행되어야 함. 다음 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이번 지원금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주의사항과 팁, 그리고 실제 신청할 때 자주 생기는 실수들까지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이어지는 내용도 꼭 확인해주세요. 5번째,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과 팁. 지금까지 민생회복지원금의 지원 배경부터 지급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시기까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셨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꼭 알고 있어야 할 주의사항,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많이 나오는 실수와 놓치기 쉬운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시면 기한 놓쳐서 못 받는 실수, 내가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놓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실수는 나는 고소득자라서 못 받을 거야 라고 지레 포기하시는 경우입니다. 고소득자라 하더라도 2차 지급에서만 제외될 뿐 1차 기본 지급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를 월 35만 원 넘게 낸다 하더라도 15만 원 정도는 지급 대상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고소득 기준은 아직 최종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뉴스만 보고 단정 짓기보다 정식 발표 이후 확인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두 번째, 자주 생기는 문제는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것입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을 잘 못하시는 고령층, 독거노인 또는 디지털 취약계층 분들은 신청 시작일을 잘 모르거나 복잡한 인증 절차 때문에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 각 지자체가 주민센터 창구를 열고 직접 안내하거나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병행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신청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고
직접 도와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은 주소지와 주민등록정보가 다르거나 자격 변동이 생긴 경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경우 대부분 자동 지급 대상으로 분류되지만 만약 주소가 바뀌었거나 수급 자격이 최근에 달라졌다면 시스템에서 누락될 수 있어요. 이럴 경우 지자체 복지부서에 직접 연락해서 확인하시면 불이익 없이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취약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연락이 없거나 주변에서 다 받았는데 나만 못 받았다면 꼭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공식 채널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요즘 커뮤니티나 SNS, 유튜브 댓글 등에서 신청 링크, 지원금 접수 창구 같은 말로 사기 링크를 퍼뜨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정부24 사이트처럼 생긴 가짜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신청은 반드시 정부24 복지로 또는 시군구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진행하시고 카카오톡 문자, 유튜브 댓글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의심되면 무조건 주변에 한번 물어보세요. 신중함이 돈을 지켜준다는 말 이번에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지원금은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역화폐나 카드 포인트로 받게 될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쓰지 않으면 자동 소멸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사용 기간을 놓쳐서 10만원, 20만원씩 그냥 날려버린 사례가 꽤 많았거든요. 꼭 문자로 안내받은 사용 기한을 체크해 두시고 받자마자 우선 필요한 데 쓰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볼게요. 이번 민생지원금은 7월에서 9월 중 지급 가능성이 높고 전 국민이 기본적으로 대상이지만 소득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고소득자는 2차 지급만 제외될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자동 지급 가능성 높습니다. 신청은 정부24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절대 사설 링크나 가짜 문자에 속지 마시고 받은 지원금은 기한 내에 반드시 사용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의 정보가 다른 누군가에겐 절실한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어려운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년복지 전문가 최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